네. 왜 웃으세요? 전패가 그렇게 웃기세요? 알지. 또 까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른손 잘 못 쓴다. 아무래도 약간 고인물들. 안녕하십니까. 하나 원큐 2019-2020 여자 프로농구가 예정보다 일찍 조금 마치게 되면서 여자농구의 역대 가장 긴 비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 결산 영상을 항상 매년 찍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비시즌도 길어진 만큼 조금 특별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 끝에 계시는 저희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박진호 기자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루키더 바스켓 원석영 기자고요. 대한민국 대표 해설이요. WKBL 원조 미녀 슈터. 예. 한때 올스타 최다 득표 기록 보유자. 예. 우리은행의 살아있는 역사. 한세 그 자체. 이제 그만해요. 예, 너무 길어,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 예. 사람이 지루해. 한세 그 자체. 예. 김은혜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의 또치에서 인터내셔널 또치가 된 코트에서 가장 마녀 같은 그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상대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꼽는 건 항상 내가 한다. 일단 현재는 아산 김고은. 이번 시즌 MVP 트로피 모으는 게 취미인 여자 박혜진 선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선 리그 결산인데 늘 저희가 매년 시즌이 끝나면은 리그를 결산해 왔는데 올해 한 시즌은 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왜 잘 안 나나라고 되짚어 봤더니 중간에 텀이 너무 많았어. 이번 시즌은 3번의 쉬기가 있었거든요.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을 쉬었고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올스타 브레이크 6일이 있었고요.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1일간 최종 예선. 물론 대표팀 갔다 온 선수들한테는 휴식기도 아닌 휴식이었겠지만, 예. 근데 저희한테는 진짜 어마어마한 공방기가 있었는데 김은혜 위원님이 볼 때는 좀 이렇게 3번의 공방기. 본인도 그랬잖아요. 저희가 칼럼 쓸 때마다 그 전에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런 얘기를 본인도 했었는데, 예. 어땠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진짜 시즌 내내 그 내용적으로만 보면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시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네, 저도 진짜 뭐 새로운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던 시즌인 것 같아요. 진짜 관중 없이도 처음 이렇게 경기를 해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요. 짧게 얘기를 해. 조신한 척이야 갑자기. 아니 포커페이스는 코트에서만 하라고. 사람들이 재미없어 한다니까. 좀 박혜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고요. 좀.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 사담을 나눌 때는 진짜 저는 사실 혜진이라고 잘 부르지 않고 되게 또치라고 많이 불렀어가지고 진짜 웃기거든요. 또치가 되게 성대모사도 사람 성대모사도 잘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제스처나 이런 말투 같은 것들 되게 따라 잘해요. 전주원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하죠, 당연히. 해봐요 한번. 알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코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알지. 아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영상을 딱 끌어서 전주원 코치한테 딱 보여주면은 전주원 코치 그럴 거야. 나 그렇게 안 해. 그냥 오버하는 거야. 알아. 뭔지 알아. 여기 있는 사람 다 공감하는 것 같아. 지금 영상 많이 보고 있으면은 전주원 코치님만 내가?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좀 위성호 병이도 그랬을 거야. 그래, 저 내가 많이 나와줘. 그래서 야 저런 재능이 있었어. 라고 얘기. 근데 실제로 박혜인 선수가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정말 뭐 본인도 기억하잖아요. 기자실 밖에서 내 멱살도 잡았었고, 예. 인터뷰 들어가면서 남의 노트북을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카톡으로 기사 쓰지 마요. 와, 아시안 게임 때였나요? 그 금메달은 땄지만 게임을 못 뛰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예. 그때 나한테 뜬금없이 믹스존에 서 있는 나한테 내 수첩을 뺏어서 자기 사인을 딱 하더니 기사 쓰지 마세요. 이러고 간 적이 있어. 내가 뭐 좀 괴롭힌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한을 내가 담아가지고 오늘은 이 프로그램 나와라. 그래가지고 끌고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여기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침 일찍 제가 이렇게 약속을 잡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좀 불만이 많았는데 네. 아니. 여기 그냥. 아니, 우리 집은 더 멀어요. 근데, 아니, 원래 나 만약에 10시까지 오라 그랬으면 안 온다고 했을 거야. 근데 또 MVP 박혜진이 일찍 오라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일찍 왔는데 저보다 늦게 왔죠.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그 세 번의 휴식기 얘기를 했는데, 좀 휴식기와 더불어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웠던 게, 좀 안타까웠다기보다 지난 시즌보다, 예년보다 비교해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각 구단들의 일정이거든요. 구단들의 경기 일정이 6개 구단이 거의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은 거의 뭐 열흘 동안 경기가 한두 게임밖에 없다가, 한 뭐 7, 8일에 3경기, 열흘 동안 4경기, 막 이런 일정들이 있었는데, 감독님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일정이 너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다른 팀들도 다 이런 거에 있더라. 그래서 다 같은 입장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일정이 모두 공평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 팀 정도는 좀 이렇게 어긋나는 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구단이 똑같이 가겠다는 거는 일정을 잘못 짰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사실 또 이게 뭐가 좀 안타까웠냐면은, 그 무관중 경기가 열리고 했을 때 모든 종목이 정지가 되고 WKBL간 경기가 진행될 때가 있었잖아요. 스포츠 팬들이 여전히만 봐요, 그때는. 근데 일정이 이렇게 몰리니까 무관중 경기에 집중력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일정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무래도 부상 위험도 높아지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이게 그냥 연맹이 통보를 해주는 일정도 아니고 각 구단 국장님들이 그 처음에 이 시드처럼 이렇게 A, B, C, D에서 돌릴 때 그걸 다 확인들을 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좀 일정이 올해 좀 특히 좀 널뛰는 일정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죠. 네, 너무 텀이 갑자기 또 많아질 때도 있었고요. 또 어쩔 때는 너무 뭐 9일에 5게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흐름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희 역시 좀 몸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고, 그리고 네, 진짜 말 그대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여자농구 자체가 가동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때는 또 체력적으로 힘든 그런 게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경기력에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도 리가 조기 종료가 됐어요. 조기 종료가 됐고 우리은행은 일단 정규리그 우승, 근데 챔피언 결정전 우승은 올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지난주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어느 팀이 만약에 챔피언전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정 같으면 어디가 우승을 했을까, 이 부분을 원세영 기자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원세영 기자는 우리은행, 저는 KB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은혜 위원과 박혜진 선수는 리그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어느 팀이 챔피언에서 우승을 했을까?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KB.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한세의 상징, 그리고 우리는 주장. 아니 물론 그래요. 오늘 4월 2일이니까 어제자로 자유계약 신분이세요. 지금 그러긴 한데, 너무 일단 위원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 우리은행입니까? 왜 KB입니까? KB요? 우리은행에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싫었습니까? 지옥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실 올 시즌에 뭐 우리은행도 너무 잘했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마지막에 이제 정규리그로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뭐 이게 단기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KB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우리가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리뷰 찍었을 때도 KB가 약간 독보적으로 이길 거라고, 독보적으로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약간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박혜진 선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은행이 조금 올 시즌에 운이 좋았던 일정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운이 좋아서 MVP 받은. 네. 근데 저도 진짜 뭐 저희 팀원들은 좀 뭐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역시
이제 이번에 플레이오프나 이런 걸 거치고 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KB가 경기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장점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 역시 좀 챔프전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고, 네, 하지만 그래도 KB를 대비해서 준비는 정말 열심히 저희도 하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 챔프전을 좀 치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저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승은 KB였을 것이다. 네, 인정하기 싫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KB가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유리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시즌 전 프리뷰 때는 사실 원서영 기자는 그때도 우리은행이 우승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인사이트. 예. 우리은행 담당이자 KB 담당 기자인데 이 방송은 KB도 볼 겁니다. 네. 푸른 피가 흐르고 노란 심장을 갖고 있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KB가 좀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쉽게 가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챔피언 결정전을 하더라도 KB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쉽게 가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은행이 KB를 좀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은행이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저도 사실은 KB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은행을 찍은. 속으로는 다 우리은행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챔피언 결정전 MVP 딱 받고 수상소감 준비해놓고 있었을 텐데. 예. 그러게 이번에 MVP 수상소감 말 못해서 어떻게 해요? 좀 단상을 더 써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한번 할래요? 그 트로피나 근데 그런 거는 받으셨어요? 아니야, 아직 못 받았어요. 네. 저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트로피랑 반지가 엄청 많잖아요. 다 집에 전시해 두세요? 아니면 어떻게? 네, 집에 다 부모님이 다 네, 심려를 주셨어요. 그럼 저희 한번 집에 취재해도 돼요? 아니, 집에 외부인을 약간 드리는 거를. 결례를 보면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전체적인 WKBL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두 분 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구단별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밌어요. 작년에 여민호 선수도 타구단 분석할 때 하나은행 분석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예, 이제 박혜진 선수가 이제 분석하는 나머지 5개 구단, 그리고 이틀 전까지 내 팀이었던 우리은행, 네, 지분 자유의 몸.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적의 역순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원서영 기자, 우선 삼성생명 어땠습니까? 삼성생명이 올 시즌 9승 18패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창단 첫 꼴찌였고요. 예. 박하나 선수부터 시작해서 김한별 선수, 뭐 이주연 선수, 윤예빈 선수, 마지막에 배윤 선수까지 줄부상을 당하면서 좀 안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외국인 선수도 없던 기간이 좀 길었고요. 그러면서 약간 선수들끼리 으쌰으쌰 해봤지만 그 중간 라운드에서 매번 젖잘싸를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조금 아쉬운 시즌을 보냈는데, 또 임근배 감독님의 계약 마지막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 두 분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박혜진 선수는 시즌 전에, 개막하기 전에 6개 구단 예상 순위 올 시즌 어떻게 보셨어요? 객관적으로 우리은행 포함해서 6위부터. 1위부터 가게 하자. 1위부터. 1위는 KB, 2위. 삼성. 예. 3위. 3위는 우리은행 아니면 하나은행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럼 4위도 우리은행 아니면 하나은행이었을 거고. 아니,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이랑 조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BNK가 좀 그래도 이번 시즌 때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첫 해니까. 네, 첫 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아니란 마음을 먹었다가 BNK한테 2번을 진 거죠. 호되게 당했습니다. 네. 근데 생각 거의 다 틀리셨네요. 그렇게 그리고 또 임근배 감독님이 계약 마지막 해였는데, 그 김은혜 위원님이 이제 밖에서 중계도 하시고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신 임근배 감독님의 삼성생명이 계셨을 때 농구?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뭔가 특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준비 안 한 질문이네.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떤
어떤 팀의 색깔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게 좀 되게 조심스럽기도 한데 임금배 감독님 농구는 사실 되게 자유로움 속에서 선수들이 풀어줘야 하는 그런 농구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김한별 선수, 배윤 선수가 그 농구를 잘 해왔고 또 박하나 선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의 조금 성장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농구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계속 부상 선수로 인해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력들이 확실하게 안 보였던 올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적이 좋지 않았고 배윤 선수랑 김한배 선수가 물론 시즌 중간에 젖잘싸 잘 해주기는 했지만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그래도 올 시즌 가장 고군분투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전 개인적으로 배윤 선수. 승우여고 후배. 아니요, 타격이 어렵지. 되게 강해요 그런 거에.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 저 보면 경기장에서 저 보면 인사 안 하는 인사 안 해요? 아는 척 안 해요. 승우여고 위아래 없어. 그게 아니라 박희진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를 자꾸 피해요. 그래서 제가 경기장 가면 우리 이름 선수들 위아래 없어. 승우여고 위아래 없어. 본인은 저기 정진경 코치나 이런 분들 인사 잘 하나요? 저도 피하죠. 일단 배윤 선수를 MVP로 뽑아주셨는데 사실은 전 배윤 선수의 가치가 제일 빛났던 게 외국인 선수 없었을 때가 아니었가 생각을 해요. 정말 경기를 보면서 상대 팀들이 악역같이 느껴진다는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배윤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갈 때 그 젖잘살을 3번째 했을 땐가 나갈 때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죽겠어요. 죽겠어요. 사실 경기 시작 전부터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니 근데 다음 게임도 또 이럴 것 같아서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등치도 큰 선수인데 진짜 그런 선수가 코트에선 정말 큰 선수인데 너무 작아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안쓰럽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힘을 너무 썼는지 막판 순위 결정 싸움을 가면은 삼성이 순위가 낮더라도 플레이오프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막상 그때는 또 힘을 못 썼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본인은 배윤 선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도 배윤 선수가 제일 고군분투를 많이 한 것 같고 네. 뭐 개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친분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럼요. 우리은행에 그냥 왜냐면 밖에서 볼 때 박혜진은 친한 사람이 없는 걸로 보여요. 제가 약간 거리를 두는 편이긴 한데 약간 네. 피곤한 언니라서 거리를 두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언니가 이번 시즌 용병이 없을 때 좀 힘들어하긴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언니한테 연락을 하면서 마냥 잃는 것만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언니를 봤을 때 언니 얻는 게 되게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별로 와닿지 않아 하더라고요. 네가 그러면 용병 없이 한번 뛰어보라고. 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혜윤 언니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개막전에서 왜 졌어요 삼성한테? 저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개막전 끝나고 박희진 선수가 연락했거든요.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 자, 그럼 삼성생명에 이어서 두 번째 BNK 썸입니다. 창단 첫 해였는데 뭐 일단 순위상으로 얘기하니까 5위긴 한데 플레이오프 뭐 삼성생명도 큰 차이는 안 났지만 BNK 플레이오프 가시권에 있었고 만약에 리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단타스가 남아 있었다면은 정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던 팀이었고 또 모든 스텝을 여성 스텝으로 꾸리면서 좀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불식시켰거든요. BNK 올 시즌 어땠습니까, 왕승현 기자? 10승 17패로 창단 첫 시즌 유영주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또 팀도 처음이었고 1라운드 전패를 했어요. 왜 웃으세요? 전패가 그렇게 웃기네요? BNK 해본 적이 기억이 안 나, 전패가? 있었을 텐데, 전패의 기억이. 성적 말씀하실 때마다 목소리 자꾸 커지셔가지고 입 나오는 게 아니라. 임팩트. 1라운드 전패를 한 다음에 그 뒤로부터 역시 그럼 그렇지 박혜진 선수의 예상대로 꼴찌 그럼 그렇지 했었는데 2라운드부터 승승장구하면서 결국 10승 17패 두 자릿수 승수를 찍으면서
5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재밌었던 게 그 10승 중에서 유독 상위 팀들을 참 많이 잡았어요. 우리은행도 2번이나 잡았고요. 예, 뭐 KB도 잡고. 예. 그러면서 되게 리그를 굉장히 좀 재밌게 만들었던 팀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위원님? 네. 저도 그 BNK가 처음에 이제 1라운드 오전 그 전패를 당했을 때 굉장히 불안했고 또 올 시즌도 이렇게 꼴찌팀이 밑으로 착 쳐지면 사실 리그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고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2라운드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2라운드, 3라운드 토탈 5승 5패였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5할 승률로 또 리그를 되게 재미있게 만들어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강팀 우리은행이라는 팀은 사실 원래 모든 시즌을 치르면서 그렇지만 1등 팀이 6등 꼴찌 팀에게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은행은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워낙 방심하지 않는 팀이고 30점을 이기고 나가도 더 밟아버리는 팀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은행은 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BNK에게 잡힌 게 굉장히 의외였고 또 그게 부산에서 BNK가 승률이 홈 경기 승률이 좋지 않은데 또 그 첫 승을 하게 된 것도 우리은행이었다는 게 굉장히 재미 요소를 갖다 줬던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성적을 얘기할 때는 고향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박혜진이라고 얘기했지만 BNK의 안방에서의 첫 승, 드라마틱한 첫 승을 심지어 외국인 선수까지 퇴장당한 상황인데도 그 팀한테 져주는 배려. 져주는 배려라고 이게 좀 그런가요? 왜 졌을까요? 그냥 뭐 저희가 아니란도 있었지만 그냥 솔직히 그날 경기력이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선수들이 다 뭐 슛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그만큼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또 부산이라는 곳에서 또 처음 경기를 하고 또 구장도 이제 처음 가보는 데다 보니까 네. 다 이제 모든 게 낯설다 보니까 진짜 다들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경기를 뛰면서 진짜 느꼈던 게 이렇게 하면 뒤집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오늘은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이건 못 이기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정신이 차리자 말로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느낌상 그날은, 이건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BNK한테 2번 졌어요, 시즌에. 그쵸. 사실은, 아까 김은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은행은 약한 팀한테도 진짜 허점을 안 보이는 팀으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가장 강했을 때가 정말 강자한테도 강하고 약자한테는 잔인한 팀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다고 BNK가 정말 약자였다 이럴 수는 없지만 실생팀이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험이 많이 떨어지는 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은행과 함께 위해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패기가 붙었던가요? 뛰면서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부딪혀 보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진짜 상대팀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미스를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이걸 어떻게 이게 아니라 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다음번에 또 신나게 뛰면서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꼴찌팀한테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걸 지면은 안 되고 이런 그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붙을 때마다 좀 그게 저는 제일 껄끄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위성 감독님도 저격타임 불렀을 때 성함박으로 들었을 때 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안 괜찮아. 과연 괜찮은가? 서울 그러면 안 괜찮은 거 아십니다. 근데 얘가 경기 중에 사실은 되게 리액션이 별로 없잖아요 본인이. 올 시즌 딱 기억이 나는 게 사실 위성 감독님이 칭찬이 거의 없는 분인데 어느 경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박혜진 선수가 성공을 했을 때 벤치에서 위성 감독님이 박수를 치면서 뛰어오는 박혜진이 향해서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러면 선수들이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러고 가는데 박혜진 선수 반응이 딱 이 순간에 이러고 거의 약간 느낌이 뭐야 왜 이래 그런 느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방에 거슬리던가요 시야에? 감독님 근데 워낙 그런 걸 잘 안 하시다 보니까 네. 저는 솔직히 그런 걸 저한테 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뒤에 뛰어오는 선수한테 한 줄 알고 저게 나일 리 없어. 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한테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안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우승을 해도 항상
끝나고 나서도 기록지 보시면서 야 오늘도 득점은 뭐 이거밖에 못했네 이러고 오늘도 미스가 몇 개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참 사람 빡빡하네요. 이거까지는 진짜 저는 솔직히 저 아니에요. 그냥 뭐 뒤에 뛰어온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 박지현 선수가 한번 그 경기 중에 그 자유투를 줘가지고 상대 자유투 할 때 우리영 선수가 이게 모여 있잖아요. 딱 가는데 박찬 하고 소리가 울리는데 그 박지현 선수 특유의 딱 이러면서 분명히 들렸던 것 같은데 안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야! 그것도 한 3번 부르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을 때 본인이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박수영 이렇게 불러주던데 그때는 아 지현이가 감독님이 부르는 걸 알지만 못 보는구나 이 느낌이 있었나요? 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제 혼나고 이런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 번쯤은 아니까 그걸 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희가 어쨌든 누구보다 그런 느낌이 더 잘 알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연이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도 많이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BNK 일단 얘기해봤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BNK는 올 시즌에 이제 막 박신자컵이나 비시즌 훈련 경기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안혜지, 진한, 이소희 선수 막 이렇게 좀 되게 빠르고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서 저는 엄청 진짜 빠른 템포 빠르고 그런 농구를 할 줄 알았거든요. 비시즌 때만 봤을 때는. 근데 막상 개막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페이스가 석공이나 이런 건 있는데 페이스가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패턴 플레이도 굉장히 많았고 세팅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득점도 전체 꼴찌였어요. 득점 자체, 포지션 자체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위원님께서. 공부하는 해설이요. 유영주 감독님의 그런 약간 생각보다 되게 빠른 농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조금 달랐던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은 단타스가 예를 들어서 단타스가 리바운드가 BNK가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럼 단타스가 리바운드를 참여를 하다 보면 다른 선수들이 속공으로 뛴다 하더라도 그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단타스에게 좀 의존이 많기 때문에 단타스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또 구슬 선수도 마찬가지고 사실 구슬 선수도 뭐 이렇게 좀 약간 남들과 좀 다른 엇박자로 득점을 굉장히 잘하기는 하지만 뭐 빠르게 트랜지션을 가져가는 선수 아니기 때문에 느린 선수죠. 거의 제일 느린 선수죠. 아니 왜냐면 그 본인 스스로는 그 전설의 그 장면 있잖아요. OK 저축은행 시절에 일본이랑 연습 경기를 할 때 속공을 가는데 딱 올라가는데 수비수가 앞으로 지나간대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앞으로 지나간다고 올라간 적이 있다. 내가 이렇게 늦진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률 높은 농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 빠른 스피드가 장점으로보다는 그냥 빠르게 밀고 나간 뒤에 트레일러로 들어오는 선수들 되려 기다려주면서 플레이를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혜지 선수가 올해 어시스트 왕이잖아요. 한 2년 연속 이제 어시스트 쪽에서는 그냥 거의 독보적인 기록을 내고 있는데 그게 2년 연속 단타스 선수랑 같이 뛰었잖아요. 내년에 만약에 BNK가 단타스 선수를 지명하지 못하고 다른 외국인 선수랑 뛰어도 안혜지 선수가 이 정도 어시스트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위원님이 해주시죠. 네, 지금 너무 고의적으로 돌리시는데. 아니 가드 출신이 아니에요. 잘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패스 센스는 남들보다 조금 타고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공격보다는. 그 선수들마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선수는 내가 득점을 해야 뭔가 게임이 잘 풀리는 선수, 어떤 선수들은 뭐 어시스트를 해야 기분이 좋은 선수, 뭐 수비에서의 내 역할이 좋았을 때 내가 이렇게 힘을 내는 선수들이 있는데 안혜지 선수는 개인적으로 득점보다는 어시스트에서 조금 더 희열을 느끼면서 풀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동료들이 넣어줬을 때 이제 신날 때 안혜지 선수는 그만큼의 여기 패스 센스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백보드 패스 했을 때 그 전에 사실 되게 놀랬잖아요. 모두가 놀라는 패스였는데 박혜진 선수도 한 번 했어요. 대신에 이게 기억 안 나나? 왼손으로 백보드를 딱 맞춰가지고 했는데 우리 편이 못 잡았어요. 사실. 네, 그 전에 사실 박혜진 선수도 했었고 그 백보드 패스 이런 것도 과감성이 없다면 그런 패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실수할까봐. 그 솔직히 그런 거는 실수하게 되면 정말 그죠. 어이없는 실책이 되기 지금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안혜지 선수의 어시스트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상에 대한 욕심이 본인 스스로도 정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을 받고 싶다면 정말 어시스트 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안혜지 때문에 진짜. 예. 그러니까 혜지 때문에 어시스트 상은 이제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뭐 단타스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혜지가 패스 센스가 일단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수치가 조금은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혜지가 이제 앞으로 어시스트 쪽에서는 이제 누구보다 그래도 1등을 계속 지키고 네, 최고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BNK의 그러면 올 시즌 최고 선수는 역시 안혜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이거 먼저 네. 네, 저는 그래도 혜지가 게임 출전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팀 내 1위고 어쨌든 리그에서도 1위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경기를 많이 뛰면서 팀을 이제 꼴찌 막 이런 평가를 받았던 팀을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다투는 팀까지 이렇게 올려놓는데 저는 혜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저도 작년에 안혜지 선수가 물론 잘했지만 뭐 약점들이 되게 여실히 드러났었잖아요. 슛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있었던 걸 보완해서 더 좀 팀을 좀 이끌어 가는데 뭐 진원 선수의 부상도 있었고 이소희 부상도 있었고 이 부상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안혜지 선수가 조금 뭐 단타스와 함께 좀 팀을 잘 이끌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박혜진 선수도 슛이 좋고, 뭐 김은혜 위원이 솔직히 슛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네, 이런 입장에서 한번 정말 궁금한 건데, 안혜지 선수의 약점이 아까 나온 것처럼 선수 생활 내내 슛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들을 들었던 선수잖아요. 재작년까지 3점 성공률이 17%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25%가 26%까지 올라왔어요. 올해 35%가 넘어가면서 리그 3위예요. 본인보다 3점 성공률이 높을 거야, 아마. 비슷할 거야. 근데 아닌가? 하나 낫나? 아무튼 되게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가능해요? 솔직히? 갑자기 워낙 슛이라는 건 뭐 물론 워낙 훈련도 중요하지만 뭐 타고난 슛 감각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프로 데뷔 후 뭐 프로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에도 야조에 좀 약점이 있다라고 했던 선수가 정말 2시즌 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세를 간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혜지가 이제 슛이 약점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그동안은 슛이 이렇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쳤던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것만 이제 더 하면 된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공격보다는 어시스트에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성공률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이런 것 같진 않고 OK 때부터 이제 성공률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희 감독님이랑 이번에 또 감독님 새로 만나시면서 이제 혜지한테는 공격적인 부분의 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요구를 하다 보니까 혜지도 이제 슛 쏠 수 있는 시도도 많아졌고 또 본인이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성공률이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비시즌 때 또 그만큼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가장 큰 거는 슛은 자신감이기 때문에요. 저는 혜지가 또 이제 이번 시즌이나 작년부터 한두 개씩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아, 나도 이렇게 던지면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말한 대로 뒤에 얘기하는 게 많이 안 돼. 아니에요. 아니 너무 옳은 말만 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사실 슛은 자신감이 진짜 100% 맞고요. 조금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연습이 좀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게 슛인 거고요. 그러니까 슛 터치를 갖고 태어난 사람과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연습이 좀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바닥을 치는 게 슛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신감의 차이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최윤아 코치. 최윤아 코치도 사실 슛이 타고난 선수는 아니었는데 연습으로 극복을 했고 또 그 단점을 되게 잘 메웠던 게 그런 부분들을 또 안혜지 선수한테 좀 잘 전달을 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영상으로 좀 봤을 텐데 원서영 기자의 슛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슛은 자신감.
신한은행. 네, 다음은 신한은행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하나은행이랑 정말 치열하게 승부를 했는데 리그 마지막 11일간 5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에서 결국 반게임 차로 밀려나면서 올 시즌 4위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세희 기자, 신한은행 올 시즌 브리핑해 주시죠. 정상일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예, 작년에 6승했던 팀이에요. 35경기 치르면서 6승. 저희가 기자로서 신한은행 경기를 가면은 수원 선수 인터뷰가 정말 힘들었던 팀. 예. 그나마 절반은 김단비 선수만 들어왔던 팀. 우리가 김단비를 경기 끝나고 만날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올 시즌 정상일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고서 경기를 35경기보다 훨씬 줄어든 그 28경기밖에 안 치렀는데 11승을 했습니다. 예. 11승 17패로 시즌을 마쳤고요. 한 놈만 팬다라고 미디어데이에서 공언을 하셨는데 그걸 정말 잘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칼 같으신 분이에요. 감독계 거의 칸트, 시계 바늘입니다. 우리은행이랑 KB 상대로 단 1승밖에 못 거뒀어요. 나머지 10승을 그 아래 팀들한테 패가지고 거뒀는데 KB한테 거둔 1승은 아마 박지수 없었던 맞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또 작정하고 나가신 거죠.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지난 시즌보다 7경기를 덜 치르고 6승에서 11승을 만들어서 비록 순위는 이제 4위에서 끝났지만 정상일 감독님 이 정도면은 정말 약간 리그의 한 획을 그는 구원 소방수 뭐 이렇게 저는 그런 팀으로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는 사실 그 정상일 감독님이 약간 삼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은행을 대놓고 삼광이라고 표현하면서 되게 히트였었잖아요. 올해는 또 한 놈만 팬다 이런 또 명언을 남기면서 정말로 그 하위권들을 잡을 때 다음 경기가 하위권 팀일 때는 이 경기, 이 앞전 경기를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가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하나은행 있을 때는 항상 얘기했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은행이랑 경기에서 승부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4쿼터에 주전이 안 나와. 뭐 약간 근데 뭐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미 경기 전에 트레이너들 통해 가지고 이 경우는 몇 분, 누구는 몇 분 이상 뛸 수가 없다라는 걸 받았다. 그래야 다음 경기 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기 운영 자체가 되게 놀랍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 이경원 선수가 뭐 물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올 시즌에 보면은 그래도 슛이 뭐 몇 경기 잘 터졌던 경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왜 이 타임쯤에는 나와야 될 텐데 왜 안 나오지? 그러면 항상 그 타임을 항상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17분까지 뛰지도 않게 딱 15분에서 그냥 딱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기도 하고 감독이라면 사실 욕심 나잖아요. 선수가 아프더라도 한 1, 2분만 참아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순간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정상일 감독의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이 올 시즌에 그 WKBL에서 되게 신선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구단마다 트레이너분들이 다 있는데 그 체력 코치를 쓰는 팀은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신한은행의 이위걸 코치는 체력에 특화되어 있는 사실 체력 트레이너 출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이 높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정상일 감독이 게임 준비에서 야 수현이 더 안 되겠어? 라고 하는데 이위걸 코치가 예 감독님 진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알았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욕심나시지 않냐라고 여쭤봤더니 체력과 관련돼서는 제가 나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한은행 어땠어요? 마냥 고마웠나요? 아니요, 전 솔직히 멤버를 봤을 때 저는 신한은행이 이제 몸 상태만 언니들이 조금만 더 좋으면은 진짜 이번 시즌보다 전 다음 시즌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뭐 채진 언니, 담비 언니, 경원 언니, 뭐 수연 언니 다 어쨌든 이런 노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련미가 어쨌든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시즌 때 솔직히 신한이랑 경기를 하면서 되게 좀
이렇게 처음 붙었을 때는 좀 되게 긴장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농구를 할 줄 아는 언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고 네,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음 시즌 때는 신한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올 시즌에 비키바우 선수만 계속 있었으면 조금 더 높은 성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해봐요. 저는 정상일 감독님을 뭐 사실 좋아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굳이 우리 스미스를 그렇게 보내야 했을까? 굳이 엘레나 스미스를 그렇게 나쁜 선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한국에 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스미스가 정말 중요할 때 빠져주면서 우리 은행을 잡았잖아요. 신한은행이. 뭐 그런 어떤 살신성인이라든가 진짜 꼭 그래야만 했나. 진짜 정상일 감독님 진짜 그 선택은 아주 실망스러웠다. 자, 올 시즌 신한은행의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선수? 아니요. 본인이 보세요. 그 노련했던 그 언니들, 그 화려했던 언니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진원. 김단비보다 최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사실 한채진이라고. 여기도 김단비보다 김단비는 의미 없다. 아니요. 담비야 사실 평균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담비 선수는 그냥 그 정도 해주는 게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잘했는데. 두 분도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김단비가 정말 잘했는데 김단비는 그 정도 해주는 선수라는 어떤 기대치가 이미 있었다는 거고 한채진 선수 어찌 그 정도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지금 만족하면 안 돼요. 네, 한채진 선수는 사실 뭐 경기 전에 시즌 전에 좀 상황도 좀 어렵게 이적을 했고 좀 나이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한채진 선수보다는 좀 출전 시간을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역전했습니다. 막판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라는 거죠. 이제 저도 조금은 이제 점점 줄여가야 되지. 너무 자꾸 욕심을 내면 안 되니까. 출전 시간에는 안 돼요. 국장님들 그거. 근데 그 한채진 선수가 시즌 이제 막바지 전까지만 해도 출전 시간이 전체 1위였어요. 최고령 선수면서 뭐 37분 가까이 뛰면서 이게 결국은 최종으로는 3위로 마감을 했거든요. 1위가 안혜진 선수, 2위가 박혜진 선수, 3위가 한채진은 36분 16초로 3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김은희 의원이 이게 나이가 연배가 좀 비슷하시잖아요. 이 나이에 2살 차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뛰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진짜. 그 나이에 그렇게 안 뛰어봐가지고. 그 나이에 그렇게 안 뛰어. 저 32살에 은퇴했는데 32살에도 죽을 뻔했거든요. 몇 분 안 뛰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약간 체력적으로 진짜 타고남도 있는 것 같고요. 우선 한채진 선수가 되게 건강하잖아요. 큰 부상 없이 지금 아마 시즌 18번째 시즌 정도 뛰고 있는데 그 시즌을 치르는 동안 아마 수술 같은 건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네, 뭐 손등 예전에 뭐 골절 정도 있어가지고 그 정도 빼고는 수술 한 번도 안 했을 텐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박희진 선수도 좀 그렇지만 좀 신체적으로 타고난 선수도 있거든요. 이명희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자기 선수 생명을 유지하느냐 깎아먹느냐의 차이는 좀 있거든요. 내구성이 좋은 선수들. 네네. 근데 좀 한채진 선수는 하체가 워낙 좀 탄탄하고 이래서 체력적으로는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들어왔는데 힘들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이가 있는데 체력적으로 질문하면은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내가 한채진 선수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경기를 못하면은 못해서 못한 거지 힘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늙어서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못해서 못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전이었었는데 용인이었어요. 한채진 선수가 거의 평균 출장 시간이 39분, 40분대였었는데 독보적으로 거의 1위였었는데 그날 경기에서 1쿼터, 2쿼터에 4반칙이었었거든요. 약간 파울 몇 개는 애매했었죠. 네, 그리고 경기 끝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내 출장 시간 까먹으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본인이 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올해도 선수 모범 선수상 한채진 선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심판분들이 뽑으시잖아요. 한채진 선수가 그 어필을 할 때 심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힘들까봐 쉬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아, 이거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 괜찮은데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딱 그만큼 올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배려를 받는다가 아니라 난 나이가 있어도 그만큼 더 뛸 수 있다라는 걸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매력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또 올 시즌에 그 신한은행에서 젊은 피 가운데서 이제 한홍지 선수가 좀 본전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화제가 많이 된 선수인데 그 중에서 가장 화제였던 거는 그 자전 타임 때 감독님한테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그 충고하는 영상이 있어요. 막 유튜브랑 이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네이버랑 저는 이제 그게 이 두 분한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소로웠는지. 네. 사실 뭐 그거 그 정도는 진짜 귀여울 정도로 이렇게 볼 한번 꼬집을 정도로 위성호 감독님을 겪는 그 두 분으로서 좀 어떠셨는지. 네. 저는 뭐 그냥 웃었을 것 같아요. 미성호 감독님은 베테랑이어서 카메라 있을 땐 안 해요. 우선 카메라가 들어왔을 그 있잖아요. 작전 타임을 우리은행에 부르면 우리은행 쪽으로 카메라가 가거든요. 그럼 그때는 조금 누군가 한 명이 카메라를 좀 등으로 가려주고, 네, 우리은행 보세요 한번 가려주고 작전판 절대 안 보여주고 우선 이제 카메라가 빠질 때쯤에 보이스가 안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뭐 다른 팀이 작전 타임을 부르면 그쪽으로 갔을 때 이제 실컷 얘기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베테랑. 작전파에 뭐 죽을래 이렇게 써주는 거 아시죠? 누군가는 꼭 한 명이 가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제 끝나면은 울리기 전에 전 벌떡이서 좀 빨리 나가세요. 그럼 감독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앉아있어! 아유, 큰일 났네. 자, 신한은 얘기 해봤고요.